엔화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냥 엔화를 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요즘 최대 이슈는 아마 환율 아닐까요?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속에서 달러만이 슈퍼화폐가 되고 있고 나머지 화폐들은 종이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달러 환율도 어느덧 1,400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 전망치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1,400원을 넘는다, 1,500원까지 간다, 이런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금융위기에 이어서 코로나 위기 때에도 미국은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댔죠. 하지만 그 가치가 하락을 하기는커녕 계속적으로 달러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참 부러운 나라예요.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그 가치가 하락을 하지 않으니까. 물론 하락을 할 때도 있지만, 아무튼 코로나 때 엄청나게 풀렸던 이 유동성에 대한 회수 조치가 시작이 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빨리 인상이 되고 있죠. 사실 이럴 때 미국 외 국가들은 금리를 미국보다 더 빠르게 많이 올려야 되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거침없이 빅스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죠. 한국은행이 이렇게 좀 과감하게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가계부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코로나 때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상황에 금리 인상 기조를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는 없고, 그러면은 국내 경기가 급속도로 식게 되는 이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과감하게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한국은행이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더 진행이 되더라도, 주식 등의 이 자산 가치가 조금은 더 안 좋아지더라도 일단은 이 가계 디폴트 우려와 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줄이는 선택지를 일단은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괴롭지만 원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 환경보다 조금 더 안 좋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글로벌 국가들이 대부분 유동성 축소의 움직임을 보이는 와중에 반대로 저금리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140엔을 넘어서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거의 한 30-40% 정도 떨어진 거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엔화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모든 자산이 그렇지만 이렇게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엔화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 엔화에 좀 투자를 해볼까, 이런 투자자들이 많으실 거고, 또 코로나가 좀 더 풀리면은 일본 여행 가야겠다, 이런 관광객들 입장에서도 엔화가 쌀 때 좀 사두면 좋으니까 그런 수요도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엔화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냥 엔화를 사면 됩니다. 다만 보관에 따른 기회비용이라든지 그리고 환전 수수료, 이 현금을 갖고 있을 때 생기는 기회비용의 상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그다지 썩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ETF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 ETF를 갖고 투자하지 못하는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ETF가 갖고 있는 이 투자의 다양성은 굉장히 높죠. 당연히 다른 나라 화폐에 대해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엔화를 추종하는 ETF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타이거 ETF에 다행히 이 엔화를 추종하는 ETF가 있더라고요. 바로 타이거 일본 엔 선물이라는 ETF입니다. 이렇게 차트만 보면은 최근 몇 달 동안 엔화의 가치가 꽤 많이 하락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2020년 전후로 엔화의 가치가 1,1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로 왔다 갔다 했고, 그게 지금 한 900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엔화의 가치가 현재 하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ETF의 개요를 좀 살펴보면은 연 보수는 0.25% 정도 수준이고 환해지는 당연히 하지 않는 ETF예요. 그리고 엔화 선물을 직접 사는 ETF가 아니고 엔 선물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이 롤오버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롤오버 때문에 수익률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롤오버 비용이 예전에 좀 무서웠던 영역이 바로 원유에 투자하는 ETF였죠. 그때 이 롤오버 비용 때문에 제대로 이 ETF가
이 원유의 가격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가격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벌어졌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N 선물이 뭐 원유처럼 그 정도의 변동성을 보이는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처럼 이 롤오버 비용 때문에 극단적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환율을 예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의 영역을 도전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정치적인 이슈와 다양한 경제적인 이슈가 결합이 돼서 이 환율이라는 결과값을 내놓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환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임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엔화가 뭐 언제까지 더 오르고 언제쯤이면 내려갈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일본이 처한 이 경제적인 상황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은 이 자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죠. 그래서 적어도 당분간은 과거의 아베노믹스 정책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말은 즉슨 현재와 같은 저금리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엔화의 추가적인 가치 하락이 상당 기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이 엔화 가치의 가파른 하락이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마냥 이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정책이 한순간에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하고 엔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엔화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목돈으로 지금 막 이렇게 몰빵을 하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럽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간다라면은 지금 엔화의 가격이 충분히 저렴하기 때문에 모아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 엔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